안녕하십니까. 땅사고 건물사고의 땅사고TV 카페 공유기사 임동성입니다. 오늘은 이런 아파트 절대 투자하지 마라 해서 아파트를 투자하는데 가장 핵심이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예전에 법령이 탄생된 배경을 가지고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특정 도시 이름은 그게 특정 도시이고요. 실제 사례인데 그 이름을 그 도시의 이름을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말하게 되면 온갖 욕이 다 튀어나오더라고요. 그 도시에 산 사람들이 온갖 욕을 다 하겠죠. 네가 뭘 알고 있냐, 뭐 양아치 같은 새끼다든지 뭐라든지 실력도 없다든지 뭐 아무것도 없다든지 이렇게 이제 막 온갖 욕이 나올 것 같아서 그 도시 이름은 말하지 않고 실전 사례인데요. 서울에 있는 서울 주변에 있는 도시입니다. 서울을 그래서 지금 현재 띄워두었고요. 이러한 사례 때문에 도시에 우리가 말하는 부동산 관련 법마저 변경된 사례입니다. 얼마나 극단적인 사례였는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을 더 확대를 계속 시켜보겠습니다. 서울을 보시면 주변에 서울을 주변을 기준으로 해서 서울에 사시는 젊은 분들은 이렇게 이제 보죠. 봐보십시오. 과천시, 의왕시, 안산시, 인천, 광명시, 김포시, 고양시, 의정부시, 파주시, 남양주시, 구리시, 하남시, 광주시, 성남시. 더 확대시키면 또 도시 이름이 나오죠.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두들 이 서울로 이렇게 출퇴근을 합니다. 여기 강의를 들어서 일자리를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일자리에 강남구에가 약 우리가 좋은 직장, 누가 선망하는 그런 직장 약 100만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서초구, 송파구에 각각 7, 80만 개씩 있습니다. 여기 강남 3구에 직장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여기 중구, 그 다음에 용산구, 영등포구, 이쪽에 한 3, 40만씩 각 구마다 있고요. 나머지는 뭐 금천구, 여기 중량구, 이쪽으로 성북구, 이쪽으로는 10만 개, 20만 개밖에 일자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이제 일반 도심지, 지금 2020년을 기준으로 설명을 한 게 아니고, 1980년, 90년, 2000년, 2010년, 2020년 이렇게 과정을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은 이제 성남시 같은 경우도 일자리가 많이 생겼죠. 왜냐하면은 이 강남에 있어서 임차료가 너무 비싸니까 성남 분당구 쪽으로 회사들이 많이 넘어왔죠. 그래서 이 분당구 쪽에서도 직장이 많이 있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어떤 도시가 있었어요? 그 도시 이름 제가 말하지 않겠다고 그랬죠. 지금 인구는 100만을 넘어섰습니다. 아마 그때 수십 년간 그 시의 시장님은 그런 정책을 펼쳤습니다.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아파트를 내놓으면 다 인허가를 내줍니다. 여기서 무엇을 따지지 않았냐? 크게 두 가지를 안 따졌습니다. 하나는 학교를 따지지 않았어요. 또 하나는 도로를 따지지 않았어요. 도로. 지금 서울에서 생활해 보신 사람들은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서울에서 지하철이 가장 중요해요. 직장까지, 강남 3구까지 직장으로 갈 수 있는 지하철이 얼마나 잘 노선이 되어져 있나 안 되어져 있나,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지하철이 놓여져 있지 않으면 뭐라도 뚫려져 있어야 되죠. 그렇죠. 도로라도 4차선, 6차선 이렇게 이런 도로망이 뚫려 있어야 됩니다. 순환도로라든지 뭐 이렇게 예각순환도로 아니면 고속도로가 아닐지라도 4차선 도로, 6차선 도로가 이렇게 뚫려 있어야 되는데 그 도시는 어떤 식의 아파트 인허가를 내줬냐면 무작위로 내줬습니다. 무작위로. 아주 심하게 내줬습니다.
그리고 도로망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도로망을 고려하지 않았고 그냥 무작위로 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아파트는 많이 있고 학교는 별로 없고 그리고 도로망은 구축되지 않았고 이러다 보니 서울까지 출근하려고 하는 그분들이 출근이 3시간씩 걸립니다. 죽을 노릇이죠. 힘들 노릇이고. 자, 그런 현상이 벌어지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죠? 처음에 여기 제가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게 서울이라고 치고요. 이게 한강이라고 대충 파란색으로 그려뒀습니다. 각 주변에 이렇게 위성 도시들이 이렇게 우죽순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정 도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특정 도시에서 이 강남 3구까지 출근하려고 하는데 만약 이 도시라면 이 도시에 마구 아파트를 지어댔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 강남까지 이렇게 출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도로망이 2차선이야, 2차선. 2차선이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출근하려고 하는데 좌회전 신호 한번 받고 빨간 신호등 한번 받고 차는 쭉 밀려 있고 2차선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꼼짝달싹할 수는 없죠. 그리고 이 계획된 도시가 그 도시가 계획된 도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계획된 도시가 아니다 보니까 어떤 사례가 벌어지냐면 이게 아파트들이 막 우후죽순으로 단지들이 이렇게 들어설 거 아니에요. 이렇게 도로망이 이렇게 꾸불꾸불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꾸불꾸불 도로망이 이렇게 막 신시로 꾸불꾸불. 그래서 그 도시 때문에 법이 2가지 법이 바뀌었어요. 하나는 이렇게 지구 단위를 할 때 먼저 뭘 해야 된다? 그렇죠. 도로망을 구축해야 된단 말이에요. 도로망을. 근데 지금도 도로망은 이게 공고사항인 것 같아요. 확실하진 않아요. 근데 뭐는 확실하게 해줬냐면 이제 초중고등학교는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라. 그 협의가 되지 않는 그게 수급 계획이 잡혀지지 않으면 무엇이 된다? 그렇죠. 아파트 인허가 사항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그 도시 때문에 변경된 겁니다. 그 도시가 얼마나 아파트를 많이 지어댔냐면 1990년도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이런 신도시에서 신도시도 아니죠. 계획도시도 아니었으니까 우후죽순으로 되는 거였으니까 거기에서 오전반, 오후반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오전에 수업 받으러 초등학생이 생각해 보십시오. 1학년부터 3학년이나 1학년부터 6학년 애들이 오전에 수업 받은 친구 있고 오후에 수업 받은 친구 있고 이게 뒤죽박죽이 되죠. 부모와 직장 알 수도 없거든요. 어쩐 경우는 자녀가 오후반인데 오전에 놀다 보니 오후까지 계속 그냥 신나게 놀아버려서 수업을 제껴버려요. 부모가 학교를 갔다 온지 알아요. 뭐 그런 사례도 많이 발생되고 그렇게 되어진 현상.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에 보통 우리나라 임대차 계약이 2년씩 하잖아요. 2년 들어가서 살다가 이거는 못 살아. 또 특히 남자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잖아요. 남자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는데 서울까지 출퇴근하는데 여러분 3시간씩 출퇴근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3시간이 너무 힘드니까 1시간 만에 출퇴근하고 싶어서 새벽 5시에 일어나서 6시에 출발한다든지 그러면 차가 안 막히겠죠. 2차로니까 쉥쉥 달려서. 근데 그 삶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도시에서 다 엑소더스, 대탈출을 감행을 하죠. 그렇게 대탈출을 감행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큰 그 두 가지 사항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 도시의 자체적으로 그 직장이 가장 중요하다는 게 나왔죠. 직주 근접 도시. 우리가 보통 이제 직주 근접 도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기 남편이 하루에 출근하는 데만 한 3시간씩, 퇴근하는 데도 한 3시간씩, 아니 2시간 반씩, 합이 하루에 5시간, 6시간, 4시간. 이렇게 해서 길거리에다만 그렇게 쏟아붓는다면 이건 도저히 삶은 영위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자녀를 위한다고 하지만, 근데 그 자녀의 교육도 개판이더라 이거예요. 오전반, 오후반 나눠서 수업도 빠지고 학교도 됐는지 안 됐는지 파악도 막 제대로 안 되고, 그리고 길이 삐뚤삐뚤하다 보니 중구난방이죠. 여기 우후죽순 공사판이죠. 자녀의 그걸 뭐라 그럴까요? 안정권이 학습권도 침해되지만 안정권도 침해되는 거죠. 이런 문제. 그래서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게 되는 거죠. 내 아파트하고 직장과의 출퇴근 거리. 여기 좋은 직장, 일자리. 이게 아파트를 선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가 뭐다? 그 일자리라는 거예요, 일자리. 두 번째, 학교라는 게 이제 선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신도시 같은 경우는 많이 되고 또 이제 법이 개정돼서 학교를 해결됐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재개발을 많이 하니까 재개발한 현장에 보면 학교가 다 있어요. 도로망도 다 구축되어져 있고, 또 재개발 현장은 구도심이기 때문에 직장도 다 있고, 그렇다 보면 이제 이게 두 개가 다 해결됐다고 봐진 거죠. 그래서 재개발 현장 아파트들 보면 대체적으로 다 성공을 합니다. 그럼 이제 신도시 같은 경우는 요즘 인구가 줄다 보니 그런 그 학교가 제대로 이렇게 건축되냐 안 되냐 그것을 봐야 되고요. 아파트를 선정할 때. 또 하나는 그 아파트를 선정함에 있어서 내 자녀가 버스를 타고 한참 학교를 가야 되는 것인지, 내 아파트에서, 아니면 도보로 가능한지. 지금 있으면 요즘은 이제 초품 아파트 말씀 나오시는 거잖아요. 그 말이 바로 도보로 갈 수 있냐 없냐, 또는 그 초등학교 저학년 때 아파트에서 신호등을 거치지 않고 학교를 갈 수 있냐 없냐, 이런 게 가장 중요하게 대두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선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무엇이다? 첫 번째, 일자리. 두 번째, 그렇죠, 학교 문제입니다. 요즘은 학교 문제는 좀 많이 해결됐어요. 자, 그 도시는 서울 근교에 있는 도시고요. 지금 현재 인구 100만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는 지금 현재 2020년에는 지하철이 들어온 지역이 있고 지하철이 들어오지 않는 지역이 있는 도시입니다. 그 도시가 극과 극을 달립니다. 지하철이 들어온 지역은 아파트 가격이 속된 말로 폭등 수준이고요. 아직도 4차선이나 2차선으로 되어져 있는 그 도시는 아파트 가격이 똥값입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천당과 지옥을 오고 가는 거죠. 그게 극명하게 드러난 도시입니다. 그 도시 이름은 제가 말하지는 않겠는데요. 자, 어쩌면 그 시장은 그렇게 인구를 많이 이제 유입하고 세금을 많이 뜯은 다음, 그 다음에 인프라 구축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도시가 도로망이 더 많이 좀 확장이 되어져 있긴 한데요.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극과 극을 달리는 사례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2부로 극과 극을 달리는 사례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이론적인 것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